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좋네요. 2180포인트 위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요. 이번 주 단 한 번도 조정이 없습니다. 조정 없이 그대로 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 지금 55,800원대입니다. 삼성전자만 이런 게 아니라 눌려있던 2차 전지들 다시금 랠리 펼치기 시작했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살짝씩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 5G 관련 종목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시장 상황들, 경기 민감주들 일제히 올라오는 모습들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 상담이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 통해서 상담 보내주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함께 하셨는데 또 금요일마다 이렇게 뵙니다. 박원재 전문위원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왔다 갔다 두 번 하니까 이상한데 하시긴 했는데 그러면서 시장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슈로 이렇게 좋은지 여러 가지 장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장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유동성 장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슈 시간에 우리 서영권님 한 6주 전에 만나서 자산은 항상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상대 가치보다 비교 위에 있는 자산을 찾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개인들이 들어오는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1800포인트에 있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그거는 직전 기간, 직전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평가라는 기준하에서 보면은 많이 올라온 건데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고 이게 자산이 이제 상대적인 매력이 주식시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산 이동으로 오는 자금은 이건 끝을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밸류대로 받으면 2,400이나 50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게 6, 7주 전인데 오늘 보니까 2,200이 오니까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10%만 더 가면 돼요. 그때는 굉장히 뜬구름같이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왜 그러느냐. 잠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과거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국면마다 여러 번 고비를 맞이하면서 시장이 성장해 왔는데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정체하면서 이렇게 못 올라갔던 이유는 외국인들한테 선물 시장을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 2004년 이후에 한국 시장에 순매수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순매수가 없어요. 개인도 순매수를 안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근 15년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박스 트레이딩을 하던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롱숏 펀드들이 들어와서 그냥 울타리에 가둬놓고 ELS나 ETF 상품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나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신규 자금 투입 없이 그런 플레이를 해왔는데 이번에 볼 때는 그 틀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자금이 어쨌든지 개인 자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개인 자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한 30조 정도 들어와 있고 예탁금으로 40조 들어왔으니까 70조가 준비됐는데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개인들이 판 게 또 한 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딱 균형을 맞췄다. 그럼 이제부터 네트로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느냐 나가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들어온다죠. 자, 서영권님. 네.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 누가 급할까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샀냐 어제 샀냐 조금 이제 기준점이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산지 좀 여유가 있다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급하겠죠. 이제. 그렇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이거
이건 이러다가 나만 소외받는 거 아니야? FOMO라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 장은 잘 가는데 내 계좌만 허당이고 나만 놓친 것 같은 그 급한 대기 자금들이 남아있는 게 예탁금이고 예탁금이 여전히 44주가 있다. 그러니까 여간에선 조정을 줄 틈도 없이 계속 뭐 조정받을 21선을 보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비중 축소 없이 가라. 지금 살짝 이격이 올라왔어요. 거래소 기준으로도. 그럼 이격이 올라오면 살짝 줄였다가 또 눌림목 와서 내려오면 또 비중 늘렸다가 이런 플레이가 계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황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위기를 대비해서 보는 거지 이렇게 호황 때 시황을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연말이나 내년을 보면은 자, 내년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내년 시장은 이건 좀 쉽지 않나요? 무조건 지금보다 좋잖아요. 기저효과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라서 다 그냥 바닥을 찍었죠, 실적이. 자, 하반기부터 경제는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항상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비교이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보다 무조건 성장한다. 그럼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프라이싱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점점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성장하는 구간으로 가는데 가격은 올라왔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이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죠.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해서 올라와서 여전히 아직 1배수가 안 됩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예. 코스닥 기준은 물론 넘어섰지만 그렇게 본다면 한국 시장이 여전히 싼 건 맞다. 두 번째, 지금까지는 모든 글로벌 자금이 이제 달러 자산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위기가 벗어났나 헷갈리면은 안전자산을 놓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게 달러였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100권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의 자금을 다 빨아들였는데 드디어 이게 엊그제 유럽에서 재정 부양을 통 크게 하면서 유로화가 강세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거시는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위안화가 고시환율로 위협을 줬을 때 살짝 긴장했는데 어느새 유로화가 잠깐만요. 뭘 보여드리려니까 예, 유로화가 이제 강세를 띠게 되면 달러가 상대적인 약세를 띠게 될 수 그렇습니다. 있고. 그게 핵심 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96까지 내려왔어요, 인덱스가. 예, 인덱스가요. 그러면 자, 외국인 입장에서 요건 그냥 차트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는 이머징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빼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족한 재정을 채우거나 미국 시장으로 돈을 옮겨다 돌리죠. 놨는데 예. 이 쳐다보니까 이제 미국보다도 이머징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이 오는 거죠. 네. 자, 외국인은 스탠스가 이제 달라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고객 예탁금의 개인 동학개미 자금과 외국인이 최소한 그동안 무지막지하게 매도한 그게 멈춰서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네. 또 두 번째 기관도 몸이 달았죠. 최근에 어제 금융 투자가 1.5개 순매수 들어왔죠. 어마어마하게 샀죠. 네. 그게 다 이제 급하다는 반증이에요. 보니까 내 주머니만 비었어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라는 건 증권사인데 주식을 주어봐야 하는 데가 일반 투자자보다 못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자, 이제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급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예. 이 유동성장을 무너뜨릴 거는 뭐 팬데믹이 2차 유용을 한다거나 그래서 또 셧다운을 한다거나 이런 가정 외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일은 없는데 그런 가정은 미국에서도 그렇죠. 웬만큼 재용이 되더라도 이제 다시 락다운은 없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라는 거죠. 경제를 더 이상 봉쇄했다간 다 일자리 잃어서 죽게 생겼으니 이제는 경제 활동하면서 대처한다. 자, 지금 시황은 그런 시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파텀업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틀림없이 내용이 있고 성장성이 확인이 되고 지금보다는 하반기나 내년이 좋아질 업종을 갖고 있다면 겁먹지 말고 비중 조절해 가면서 따라가자. 그렇게 시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주목할 만한 업종이 지금 뭐 많이 괜찮지만 많죠. 예.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배터리 쪽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삼성전자와 TSMC가 이제 나노공정, EUV 나노공정을 펼치면서 삼성에서 초격차 격차를 벌리겠다고 2030년까지 130조 투자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그 집행률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미 최근 한 달 사이에 삼성에서 D램 발표하고 EUV 발표하고 예. 낸드까지 투자를 발표해서 그렇죠. 30조를 평택에다가. 예. 30조를 동시에 발표하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삼성이 투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낸드가 기본적으로 공정이 적층 공정으로 미세 공정, 적층 공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 공정 효율화를 하니까 이 공정 소재주나 이게 그냥 증설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한 20-30% 증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실적들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1사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다 서프라이즈예요. 그럼 아마 하반기까지 계속 집행하면서 계속 잘 나올 확률이 많다. 그동안 우려했던 게 3분기에 이제 반도체 고정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 왜 그러냐면 재고업체와 메이커가 기본적으로 이제 화웨이나 이렇게 특수 상황 때문에 재고를 파킹을 해놨는데 그 재고가 너무 많이 파킹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재고 소진할 때까지 수요단은 좀 떨어질 거고 증설을 해나갔는데 하반기에 수요단이 뚝 떨어지면 야 고정거래 가격이 뭐 한 3% 이상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엊그제 이베스트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재고나 이런 것도 스탁 로스도 적절하고 또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죽 썼던 이제 모바일 디램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에 호황을 누렸던 서버 업체의 데이터 센터 수요를 하반기에 모바일 디램이 커버해주면서 어쨌거나 빅그로스로 역성장은 없다. 그렇다면은 반도체주는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그로스 늘어나고 가격이 지켜준다면 해볼 만한 게임. 그동안 상반기에 내내 반도체 시황을 눌렸던 게 그 최악이 아니라는 가정이라면 여전히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소부장, 특히 일본하고 또 붙죠. 그러니까 아마 국산 소부장을 또 집중 지원한다는 얘기도 나올 거고 그렇게 본다면 소부장은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주요 이슈로 자리를 잡을 확률이 많겠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이제 1차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가 이제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과 기아 정의선 부회장이 만났을 때만 해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협의 정도로 여겼는데 사건은 이제 테슬라가 치고 있죠. 테슬라가 중국 공장을 가동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그 생산량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 기준으로 가면 테슬라 모델 3가 한 60만 대 이상을 넘기고 내년에는 100만 대 목표를 한다라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LG화학이 전 세계 배터리 업체 1위로 올라섰죠. 그 주된 원인이 중국 테슬라 공장에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이제 1위로 올라섰는데 파나소닉은 왜 여태까지 잘해오던 테슬라하고 계약을 안 하고 설비 증설을 안 했을까요? 예. 자, 이 고민이 결국 배터리 업체랑 이제 전기차 업체랑 동상이몽인 게 사실 시설 투자, 배터리 공장 시설 투자하는 게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갑니다.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고 확실한 수요 담보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파나소닉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부가가치 마진이 좀 작아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하는 파우치형이나 각형은 누구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상당히 마진이나 고부가치를 누리는데 원통형 배터리는 기술적 장벽이 크지 않고 그거를 이제 병렬로 연결해서 차 밑바닥에 깔아놓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통제를 하는 게 테슬라의 이제 배터리 기본 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 돼서 수주를 받겠다. 그래서 가격을 후려쳐서 무조건 싸게 하는 거.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디까지 낮추느냐면 한 대당 가격을 120불 수준까지 낮춘다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걸 80불까지 낮춘다는 건데 이거는 각형이나 파우치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하는데 LG화학이 왜 손을 들고 나섰느냐. 우리가 공정 효율성은 전 세계 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율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단가에도 우리는 마진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중국에서 사실은 착공하기 전에는 누구나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잘 될까? 그렇죠. 근데 이제 파나소닉은 그 불확실성을 실어서 안 했던 거고 기존에 하는 것도 벅찼던 거고
LG화학은 우리는 수율에 자신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덤볐던 건데 이게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전 세계 1위로 올라섰는데 앞으로 이제 유럽차,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하는 건 테슬라 빼놓고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폭스바겐과 GM, 네. GM과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가 있습니다. 도요타는 지금 순수 전기차 안 만듭니다. 거긴 하이브리드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밸류체인 단으로 봤을 때 향후에 테슬라가 내년에 만약 100만 대를 실질적으로 생산을 한다. 그럼 배터리를 어디서 조달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부터는 생각보다 빠른 생태계. 전 세계 지금 자동차 연간 생산량이 과거 피크 때는 1억 대가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콘데믹 이런 걸로 인해서 한 8천 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1년간 이제 소비하는 게. 그런데 전기차가 만약에 그 점유율을 늘려서 테슬라가 100만 대 찍고 나머지가 또 한 200만 대 찍어서 300만 대가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국내에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의 이제 밸류체인 단,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쪽에서 향후 3년 동안 설비 증설량이 거의 몇 배씩 설비 증설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폭발적인 성비 증설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공장은 다 입도 선매가 돼서 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빨리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생각보다 밸류가 다 높습니다. 성장주 투자는 항상 고민인 게 밸류를 보면 투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장이 너무나 확실하고 전방에 보이는 게 많고 그 헤게모니를 국내의 완성 셀 업체인 LG화학과 SDI와 이노베이션이 갖고 왔다면 이거는 상당히 전방이 좀 보장되는 섹터다. 그러면 이격 좁힐 때마다 포트에 하나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성차 셀을 하든지 아니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총액 한 3천억 밑단에 주로 요새 음극재가 핫한데 효율을 높이는 쪽. 그럼 양극재로는 밀도 경쟁은 이미 이제 좀 한계치에 와 있어요. NCA,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왜 이렇게 강하느냐? 효율 높은 게 NCA 배터리가 효율이 높습니다. 예. 근데 NCA 배터리를 하는 게 에코프로 BM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쪽. 그 다음에 음극재를 타치하고 있는 PNT나 CIS 이런 섹터도 굉장히 좀 유망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만 더 있으면은 그냥 이야기 쭉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산업 이런 걸 이해하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확신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렇죠. 네. 종목 상담 이제 그럼 바로 이어갑니다. 2차 전지 방금 LG화학 얘기해 주셨는데 네. LG화학 왔어요. 36만 8천 원. LG화학이 지금 43만 원대인데 네. 36만 8천 원에 20%잘 사신 거죠? 잘 사셨고요. 예. LG화학은 사실은 이제 그 배터리 부분과 이제 화학 부분, 케미칼 부분이 나눠져 있어서 좀 분리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이제 2008년, 9년에도 LG화학이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쭉 간 적이 있어요. 과거에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2차 전지는 수익을 못 내서 그동안 투자만 해왔던 건데 이제 손익분기점이 나죠. 대형 셀들이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화학 섹터도 유가가 올라오면서 그동안 굉장히 괴롭혔던 스프레드가 이제 적정 마진 이상으로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지금 이 가격이면 이제 해볼 만한데 36만 8천 원이면 잘 들어가셨고요. 비중 20%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끌고 가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한 10% 정도 줄였다가 이격이 좁혀지면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전략이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스윙을 조금씩 해가면서 조금씩 비중 줄였다 늘렸다. 시장은 이런 대형주는요. 네. 기본적으로 이격이 벌어지면은 주면은 항상 그 가격 밑에서 살 기회를 줍니다. 그 텀이 한두 달 기다리면은 예. 이런 주식이 바로 급등각으로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딩은 병행하는데 이런 대형주는 20일 이격 기준으로 한 115 이상 넘어가면 일단 줬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면 또 샀다가 그런 전략이면 좋은데 10%만 갖고 가자. 10%는 깔고 가고 그런 예. 전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ELP 갈게요. ELP 9,500원에 비중 20%입니다.
9,500원에 딱 매수가 20%면 정도인데, 딱 지금. 지금 이제 들어가셨네요. 자, ELP라는 기업을 제가 잠깐만 좀 볼게요. 예. ELP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이고 검사 장비죠. 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그만하고 최근에 이쪽 섹터가 굉장히 그 핫합니다. 그런데 ELP는 시가총액이 470억이라서 가급적 검사 장비를 하시려면 좀 대형주나 이런 걸 해야 확실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은 이제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게임인데 이제 이렇게 소형주,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하면은 탄력이 좋아서 올라갈 때 굉장히 탄력을 좋기는 한데 이 불확실성 측면에서 보면은 요거는 조금만 흔들려도 매출단이나 이런 게 이 납품업체에서 조금만 흔들어도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렇게 본다면 검사 장비 중에서는 요새 좋아 보이는 장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시총이 1,000억 이상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좀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차트 모양도 좋고 수급도 좋고 섹터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그래서 20% 정도면 그냥 끌고 가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이 소형주는 언제든지 좀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21선이 무너지면 일단 나온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LP 듣고 왔고요. 자, 또 2차 전지 삼성 SDI 37만 8천 원에 비중 50%. 요거는 조금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어요. 네. 그러시면 굉장히 오래 고생을 하셨거나 최근에 들어가셨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러신 건데 50%는 좀 많지 않나요? 과하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SDI는 굉장히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의 이제 단점이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이게 성장에 대한 조금만 의심이 들면은 굉장히 급격한 프리미엄 감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신이 있어도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50%를 넣는데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2차 전지가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해외발 또 테슬라발 이런 데에서 이를테면 테슬라가 어떤 충격을 먹어서 급락을 한다. 예. 그럼 국내 전지도 틀림없이 충격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50%를 갖고 있는데 그 충격을 온전히 감내하기는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종목에 대한 문제 없고요. 진입 가격은 조금 아쉬워요. 항상 좀 진입 가격은 바닥에서 움직일 때 그럴 때 들어가시면 좋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저 같으면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이 올 때 들어갈 것 같은데 50%는 좀 과해 보이고 그렇게 본다면 손절매하기 뭐하니까 진입 가격이 오시면 일단 반은 일단 줄이고 대응을 해보세요. 그게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고 지금 시장에는 투자할 만한 종목이 굉장히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산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SDI 일단은 심리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명문제약 갈게요. 8,300원에 비중은 20%인데 이거 언제 사신 건지 지금 괴리가 좀 있네요. 1,300원이면 상당히 오래전에 사신 뭐 급등한 적이 것 같아요. 있었는데. 최근에 급등할 때 사셨을 것 잡으셨나 봐요. 같은데 네. 항상 또 이제 지난주에서 아쉬움이 그 타점을 잡는 게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리스트가 없으셔서 그런데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수첩에 매수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섹터별로 2차 전지, 반도체, 휴대폰 뭐 모든 그 섹터별로 매수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기준점에서 올라오는 첫 양봉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준비 없이 급하게 따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가격에 따라갔다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좋아 보이는 거를 계속 쫓아다니시는 건데 이게 항상 그러면 모든 주식은 이렇게 계속 가지 않습니다. 눌림이 오면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이거든요. 21선을 안 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이 명문제약이 뭐 치매 치료제나 이런 꿈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지금 자리는 들어갈 자리인데 너무 타점이 높은 가격에 들어가시니까 손절의 폭이 크니까 선택이 어려워지죠. 야,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을 갖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잘 내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종목을 했는데 항상 손절하는 이유는 매매 습관과 타점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손절하기는 애매합니다. 손절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때 거래량이 분산되는 모습도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떨어지면은 그건 이제 분산 모습이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차트적으로 볼 때는 오늘 이게 음봉이 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음봉이 난다면 안 좋습니다. 그럼 좀 비중 줄여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 투자자분한테는 다음에는 좀 준비해서 타점을 이익이 벌어지는 초입세에 좀 잡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문제약 듣고 왔습니다. 다음 지니틱스 3,084원에 비중 30%. 1,084원이면 이것도 역시 좀 오래 전에 예. 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제 팹리스 업체고,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사양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와서 이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우회 상장을 했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가총액 1,000억에 팹리스 업체가 다 고만고만하듯이 적당한 실적을 갖고 있는데, 성장성은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이 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제가 항상 2,000원 이하에서 사서 3,000원대 팔면 좋겠다. 이제 확실한 성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박스 트레이딩 하기 좋은 가격인데 3,000원이니까 이제 박스 트레이딩의 상단에 이제 사셨으니까 마찬가지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성장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팹리스는 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하는 업체도 많으니까 수주를 제대로 받아서 큰 물량의 수주를 받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지금 상으로는 상단, 박스권 상단에 온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격이 비중이 30%시니까 좀 많은 편인데 3,000원 수준이 오면은 일단 좀 반은 덜어내시고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니텍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티움바이오 또 이어갈게요. 티움바이오 13,500원에 비중 30%. 요 종목 그러니까 최근에 13,500원? 오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매수가에 거의 바짝 왔거나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났거나. 네네. 예. 그 티움바이오도 뭐 항암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대감도 많고 뭐 그런데 이게 제약바이오는 사실 좀 어려운 게 이게 실현되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 이제 밸류하기도 어려운 게 이게 싸다 비싸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 수준이니까 파이프라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터져야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지금 답답한 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당분간도 계속 평구를 할 확률이 많겠다. 그렇다면 굳이 이 내용을 잘 아신다면 뭐 이 가격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저는 이 기업의 드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그 행보 구간이니까 들어갈 만한데 손절 라인만 좀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지난번 저점인 12,000원 수준이 이제 손절 라인인데 이런 주식이 갈라려면은 보통 이거 안 깨고 가거든요. 그래서 12,000원 오면은 손절 대응을 하는 게 비중을 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그 꿈을 믿고 한번 갖고 가 보십시오. 요새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나 호재를 엮이거든요. 그럼 이런 주식이 호재에 엮이면 굉장히 큰 상승도 나오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12,000원이 무너지면 30% 비중 많으니까 반 정도는 손절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티움바이오 듣고 왔고요. 삼성 SDS 188,000원에 비중 20%. 여기 거의 다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네. 소폭 손해보고 지금 넘길까?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러시겠네요. 심리적으로. 예. 삼성 SDS. 삼성 SDS는요, 사실은 이제 최근까지 굉장히 속을 썩였죠. 왜냐면 노가다 부서 중에 대표적인 게 저거예요. 삼성 SDS. S. 네. 한글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영문으로 치니까 안 나와서 네네. 미안합니다. 종목 검색에는 SDS. 제가 좀 느린 거를 양해 부탁드릴게요. 삼성 SDS 188,000원. 그런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은 이 SI 업체나 이런 쪽에서 그룹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나
AI나 이런 걸 다 이제 총괄 운영하는 걸 담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부가가치도 안 주고 그냥 일만 시켜 먹은 부서니까 굉장히 답답한 흐름 속이었는데 이제 4차 산업을 맞아서 조금 꿈틀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다른 섹터에 비해서 크게 그렇게 두각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냥 안정성 없고 무난하게 갖고 가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SDS라는 이런 기업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 갑자기 영업이익률을 한번 볼게요.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가느냐를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뭐 한 7%대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성장주 같은 경우는 한 10%, 17% 이렇게 넘어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은 프리미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시대에 맞기 때문에 그냥 갖고 가는 건 오케이. 그런데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 그냥 좀 시간도 우직하게 갖고 가셔야 될 걸로 봅니다. 포트에 하나 넣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네, 포트에 하나 넣는 거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동우팜 투 테이블 갈게요. 동우팜 투 테이블. 현재 가격이 3,860원인데 3,960원에 사셨어요. 한 100원 정도. 다들 이제 그렇게 비슷해요. 비슷하게 네. 다 그렇게 이제 매수를 이제 하시고 다 올라왔잖아요. 상담을 네. 주시는군요. 동업팜 테이블도 매수 타점은 항상 아쉬운 게 그 신호를 줬거든요. 이때잖아요. 이때 이게 쭉 세다가 큰 양봉 나오고 음봉 세웠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꼭 한번 그렇게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다음부터 타점 잡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종목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3,960원이지만 뭐 살짝 물린 정도, 차트가 아직 분산의 모습은 없어요. 거래량 세운 거에서 그냥 쭉 내려왔는데 횡보 중인데 그냥 괜찮아 보입니다. 기업 잠깐만 볼게요. 예. 동업팜 테이블은 요새 뭐 육고기 이런 쪽으로 핫하기는 한데 시가총액이 900억이고 시황 뭐 적당합니다. 그리고 1, 4분기에 적자가 났네요. 적자가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크게 프리미엄은 없고 기술적으로만 봐야 될 텐데 요 종목이 분산되기 전까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나를 한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손절 가격만 잡아드리면 될 것 같은데 손절 가격은 3,700원. 3,7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유형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3,800원 밑에 내려가면 10%시니까 한 5% 정도만 줄여보세요. 아니면 갖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우팜 투 테이블 이어지는 종목은 OCI입니다. 64,500원인데 사실 이 정도에 사실 때만 해도 아이고. 괜찮다 생각하고 사셨을 수도 있어요. OCI는요, 예. 기본적으로 참 불운한 기업인 게 과거에 이제 그 태양광이 너무너무 좋았을 때 2008년, 9년, 10년에 남자의 그때 주식이라고 불렸죠. 대단했죠. 네, 대단했죠. 동양제철화학 시절에 이게 뭐 10,000원에서 60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뭐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제 기억에 한 400불대였어요. 근데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거의 10불 아래로 떨어졌을 거예요. 예. 그 결론은 뭐냐면 중국에 이제 업체가 있어요. GA 무슨 거기에 세계 1위 업체인데 네. 중국이 공급 과잉으로 양으로 밀어붙이니까 원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적자를 벗어나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그 업황이 달라지면 왜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고 이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냐를 봐야 되는데 결국 국내 폴리실리콘 공장은 닫았죠. 네. 닫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인가 그쪽 공장만 하기로 했고 국내는 2차 전지로 전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자, 이게 전업을 해서 성공하기까지는 또 계속 좀 고민인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뭐 톱텍이나 이런 기업처럼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오면 좋겠는데 톱텍은 메모리라는 비상장 기업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덕을 본 거고 OCI는 아직까지 그런 비전에 대해서 이제 확인된 게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OCI에 뭐 뚜렷하게 회전되는 거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혹시 투자하시는 분이 그거를 갖고 계시다면 그 믿음은 갖고 보시고 좀 잔인하긴 한데 이거 회복되려면 시간이 자연적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좋은 종목이 많은데 이런 종목에 깔고 앉아 있으면은 좋은 시장 다 버리고 그냥 속만
쓰릴 수 있거든요.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OCI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기회비용이 아깝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주수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자, 보시면 2184입니다.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지수가 거의 뭐 2200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 올라왔고요. 그대로 고점 마무리가 현재 예상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기관 4,500억 원을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개인이 지금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 그렇게 크지 않고 개인들이 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이쪽 물량들이 개인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동안 좀 개인들이 많이 산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그쪽에서 차익 실현 혹은 이제 샀던 매수가 부근 혹은 조금의 수익이 나는 경우에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종종 보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라가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 더 키우네요. 17,000원 상승합니다. 네이버가 하락을 하는데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네이버도.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LG생명 올라가거나 뭐 보합권 유지를 하면서 시총 상위주들 잘 달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뭐 1% 가까이 올라오면서 750 부근에서 현재 마무리 예상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739까지 빠졌던 시장이 어느새 749, 750선까지 또 바짝 올라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결국에 파네요. 네, 개인이 사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고 종목들 이제 하락했던 오전에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개인들은 일단 던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최근에 좀 정리를 하고 코스피로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 최근에 사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시즌까지 보합 혹은 뭐 강세인데 알테오젠 많이 올라가네요. 2거래일 연속 급등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CJNM,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KMW 모두 다 상승하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만 또 오늘 빠지네요. 78,000원대. 이 종목은 거의 뭐 76,000원, 79,000원 사이 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한동안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좋은 장을 함께하지 못하는 조금 안타까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이고요. 오히려 이제 마디지수 때 올라갈 때 급등을 이렇게 계속 해버리니까 따라잡고 싶어도 따라잡기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2200선에 근접했어요. 불붙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장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유동성 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조정이 여간에서 안 나오는 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식이 없는 쪽에서 급한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결국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격 조정을 통해서 비중 조절로만 따라가면은 지금은 주식을 비우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시장을 따라가면 되는데 종목 순환은 계속 돌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거래소가 조금 더 우위라는 얘기를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환장이 올 거고 대표 종목들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갈 장이기 때문에 포트를 한 5개에서 7개 종목만 깔아놓는다면 소외되지 않고 이 시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일단은 유동성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다 유동성 장세 맞아요. 뭐 전일 22도 어마어마한 또 부양책을 발표했고 미국도 나올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지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놓을 거거든요. 유동성은 풍부한데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잘 간 적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가거든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과거에 한국 시장이 제일 잘 갔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산 가격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거 대개 10년 주기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투자자분들의 기억을 갖고 있는 2010년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가 맞아요.
근데 그 이전을 돌아보면은 예. 이를테면 뭐 80년대 말이나 뭐 90년대에 IT 버블 칠 때는 대한민국 시장이 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그때 다른 잣대로 평가를 하는 거지 한국 시장은 만년 저평가다? 그런 잣대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격은 굉장히 높아졌죠. 예. 두 번째는 제조업과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기반이 되게 IT 기반인데 대한민국은 IT 기반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산업 구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시장 빼놓고 미국과 중국 시장을 빼놓고 글로벌 증시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더 답답한 나라도 많아요. 유럽 증시 뭐가 볼 게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너무 폄하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도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억눌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글로벌 자금이 풀리고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케인즈 학파가 풀어놓은 돈은 반드시 마지막은 인플레로 끝납니다. 인플레는 반드시 언젠가 오거든요. 그래서 왜 자산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느냐 하면은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간에는 또 계층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풀린 돈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 돈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전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예.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20억 되는 게 1년이었잖아요. 그래 자산 시장은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주식 시장이 우리 시장이 그렇게 뭐 올라왔지만 고평가다. 뭐 이렇게 이를테면 뭐 은행주나 삼성전자나 이렇게 보면은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코스닥 섹터는 일부 뭐 2차 전지나 이쪽은 상당히 과열 권역이 맞습니다만 제약바이오나 이쪽은 좀 과열이 많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만나볼 텐데 코스피가 2181.87에 마감이 됐습니다. 1.43%나 올라갔고요. 이번 한 주간에 코스피가 7.51%가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은 0.93% 올라가면서 749.31. 역시나 5%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환율 점검합니다. 환율이 11원 60전 내려갑니다. 얼마 만이죠? 1210원 아래까지 빠지면서 1207원대에 현재 마감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네요. 자,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27,900원에 50% 비중이 많아요. 근데 오늘 올라가면서 이번 약간 수익 권역으로 왔거든요. 네, 이게 미세먼지 관련주예요. 900원에 네. 이제 50%시니까 많이 들어가셨어요. 많이 들어가시긴 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비중이 실어지면은 좀 불편합니다. 비중은 반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크린앤사이언스는 이제 미세먼지 필터로 이제 작년에 굉장히 핫했고 항상 미세먼지 시즌만 오면은 이제 핫했던 종목인데 올해는 중국이 공장을 안 돌리니까 그렇죠. 미세먼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용하게 넘어가는 편이고 1,700억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실적 대비해서 보면은 제조업은 보통 이제 10배수를 기본으로 하는데 170억이 안 나오죠. 작년에 100억 이익이 났고 매출단이 올라오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성장을 하는 거 보고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올해도 성장을 하려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뭐 그 공기청정기나 이런 데에 많이 팔려가지고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매출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히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고 뭐 앞으로 딱히 그 미세먼지나 이게 자극이 돼서 매출이 늘어날 확률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50%는 좀 많아 보입니다. 한 반 이상 줄이길 권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고점을 돌파하면은 32,000원까지는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한번 32,000원을 보고 트라이 해보자. 다만 21선이 무너지면 거꾸로 손절매는 반드시 지키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1선 잘 보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HLB생명과학 들어와 있습니다. 21,650원 오늘 종가인데 이분은 22,800원에 구입을 하셨어요. 20% 비중이고요. 거의 다 오긴 했네요. 22,800원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뭐 매수 단가 근처고 20%. HA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약바이오니까 오늘 차트 양봉이 좋네요.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 마감을 해서 차트 모양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놨으니까 제약바이오는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이슈도 예. 많고 한번 25,000원 목표로 한번 갖고 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가가 무너지면은 손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가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손절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래량이 실려고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걸 무너뜨린다는 건 예.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트는 그냥 거래량과 봉 가지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 봉을 세운 세력이 이걸 다 잡아먹는 음봉을 만든다면 다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세가 죽을 확률이 많다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HLB생명과학에 이어서 더존 비주온이 들어와 있나요? 더존 비주온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이분이 11만 3,750원 네, 사셨는데 10%. 빠졌네요. 더존 비지오는 뭐 대한민국 그 기업사의 총화죠. 항상 비싸게 거래됐고 성장률을 보면 월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월봉 차트를 가진 주식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장기간에 걸쳐서 15년부터 15년에 뭐 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10만 원을 넘었어요. 결국은 위하고 ERP, 기업의 ERP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다 이제 밸류체인을 가졌는데 이 종목의 문제는 항상 비싸다는 거예요. 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11만 1,000원이면은 조금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지 않으셨나. 그런다고 또 버리기도 아까운 종목이에요. 앞으로 성장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더존 비주온이 이제 대기업의 그 판매되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대기업까지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서구 유럽의 대기업들이 와서 거래를 하는데 몇 개의 대기업을 뚫음으로 해서 만약에 대기업을 뚫는다면은 성장성이 더 뻗어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살짝 아쉽지만 갖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MC넥스가 실시간 또 들어오네요. 계속 29,500원의 비중 30%, MC넥스 현재 가격은 34,000원. 잘 사셨네요. 잘 사셨어요. 예. 갖고 가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MC넥스는 카메라 모듈단에서 이제 그 예전에는 삼성의 파트너는 1밴더였는데 그 1밴더의 주의를 MC넥스가 가져왔죠. 그래서 삼성전자 1밴더는 이제 삼성 MC넥스가 됐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쪽도 이제 현대기아차와 거래를 해서 이쪽 부분이 성장성이 드러나는데 거기도 제1밴더가 됐어요. 그래서 양쪽의 성장축이 작용을 할 텐데 휴대폰이 1, 4분기가 폭망이었죠. 네. 그래서 휴대폰 섹터가 지금까지 계속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하반기에 9월부터 이제 갤럭시 폴드도 나오고 제 플립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폰도 SE 시리즈가 나오면서 휴대폰이 출시가 되죠. 그렇다면 아마 여름부터는 주문이 들어올 거다. 그럼 고생 끝나고 이제 좀 올라갈 타이밍이 됐는데 좋은 가격에 잘 잡으셨습니다. 수익을 한번 욕심내 보세요. 4만 원 이상까지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MC넥스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선기 4,290원에 비중 20%. 오늘 엄청 올라갔네요. 어떤 이슈가 있나 보죠. 동방선기를 4,290원 잘 들어가셨네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은 안 터졌는데 장대 양봉이 기네요. 잠깐 무슨 기업인지 보겠습니다. 조선업종 흐름을 타고 가고 있고요. 하는 일은 선박용 배관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560억.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좀 규모가 너무 작아요. 매출도 작년에 올라와서 236억. 기본적으로 조선업은 거의 고정거래처를 잘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지만 아마 이번에 LNG 수주를 받으면서
이제 그 덕을 볼 것 같아요. 이게 작으니까 탄력이 좋은 거죠. 사실은 지금 뭐 피팅 업체나 성광밴드나 이런 쪽이 이제 큰 업체고 여기도 배관세니까 그 아랫단에서 이제 밸류체인을 받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조선업이라는 게 수주를 받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끌고 가 볼만한 것 같아요. 다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4,290원에 들어오셨으니까 한 5,000원 초반대 넘어가면 반은 실현하시고 반만 한번 갖고 가보자. 21선 넘어가면 손절은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을 가기 전에 시간이 지금 벌써 어느새 42분이 넘어가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